자, 이번 시간에 주요 토픽은 이렇습니다. 자, 벼에서 1년에 1억 수익입니다. 그죠? 연간. 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별로 1, 3, 4, 5 6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심화 과정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1년에 벼 재배, 벼하고 논하고 관련 지어서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을 1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봉 1억이죠. 1억을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벼 재배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자,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영양생장기,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를 구분하죠. 생식생장기 안에는 여기는 유수가 어린 이삭이 형성되어서 출수되는 시기까지, 요걸 이제 신장기라고 합니다. 요 신장기가 사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한 면적을 활용을 해서 1억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투입되는 게 1차적으로 뭡니까? 경운이 비용이 포함된다. 이 경운에는 전기경운과 로터리 경운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료 투입비가 있죠. 비료는 기본적으로 기비와 추비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비가 들어가죠. 그죠? 예, 퇴비가 투입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직파라든지, 그러니까 직파 재배를 할 거냐 아니면 이양 재배를 할 거냐. 그럼 직파에는 물에 담갔다가 파종하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종하는 담수 직파와 건답 직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양은 그냥 이양이죠. 단지 이양을 이제 중묘로 하느냐, 그 다음 취묘로 하느냐, 이 얘기죠. 뭐가 30일 된 거, 아니면 2주 정도 된 거를 이양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온 것은 더문모, 넓게 심는 거죠. 넓게 심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좁게 밀식을 할 거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배법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벼만 만약에 재배를 한다면 이러한데, 그렇지 않고 이 이후에 이제 후작으로서 벼 이후에 밀이나 보리, 둘 아니면은 다른 타작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작물로 호밀이나 귀리, 그 다음 사료작물도 요즘 제법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든지 아니면 자원형이나 혈이배치, 이런 소위 녹비작물, 비료작물, 풋거름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만한 면적이 가로 세로 100m라고 하면 100m,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 즉 1헥타르죠. 1헥타르는 100아르입니다. 그죠? 10아르가 300평이죠. 그래서 100아르, 1헥타르당 수익이, 벼만 재배하면 거의 순수익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규모를 확대화해서 얼마 한다?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연간 올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핵심적으로 한다면, 자, 이제 조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무경운 재배를 한다. 무경운. 두 번째는 부분경운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것은 재배법에서 시작되는 거죠. 재배법에서 무경운이냐 부분경운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직파냐 이양이냐.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직파냐 이양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일반 재배냐 아니면은 친환경 재배냐 아니면 GAP 인정받는 재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수확을 해서 이것을 산물을 그냥 RPC에 넘길 것이냐,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에 그냥 넘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함께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가공 유통까지 가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 이제 생기죠. 이것을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첫째는 이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은 유지를 하되 수익을 가공비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이 벼만 재배했을 때 경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보리나 밀 등을 재배를 해서 보리밀 재배할 때는 비용이 벼의 3분의 1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배를 해서 벼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을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내가 강의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진행됐죠? 자, 조별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마이크 하나 줄게. 자, 누가 할래? 누가 초장이고? 정민이가 만날 초장이고. 주장 맞습니까? 해봐. 응. 저희 아직 토론 중에. 내가 라이팅 할게. 네? 잠시 근데 낫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토론이 안 끝나가지고. 자, 그럼 2조는 토론됐나? 2조 토론됐어? 저희 아직 야, 3조는 뭐 유능한 조니까 됐지? 자, 설명. 이제 자, 3조. 그냥 바로 하면 됩니까? 심화 과정이니까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지난주보다는. 일단 저희 이양하는 비용을 이양 비용. 좀 줄이고자 직파를 할 건데. 3조는 직파를 선택했다. 네. 이게 직파도 직파인데 이제 미국식 직파를 통해서. 미국식 한다고? 예. 또 그랬어. 미국식 직파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비용 30% 파종비를 줄인다 이거지. 예. 이양 대신에 이양 대신에 전부 하는 걸까지 해가지고 전체의 토탈 30%란 얘기야? 네, 토탈의 30%입니다. 미국식 예. 직파 재배를 항공 직파를 한다 이거지. 예. 항공 직파인데 이제 드론을 대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드론은 돼요. 예.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줄일 수 있노? 예? 나머지 비용은 그냥 파종에서만 줄일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좀 계산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완전미를 재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항과 다르게 완전미를 직파로 재배를 하게 되면은 50%는 좀 괜찮은 품질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50%는 이제 일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품질이 좋지 않은 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그냥 퀄리티가 로우 퀄리티다, 그지? 예, 로우 퀄리티. 그러면은 이제 그 로우 퀄리티를 저희가 이제 쌀가루, 이제 떡 공장이나 이런 곳에다 파는 걸로 하고, 이제 완전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3.5 얼마? 35,000원. 몇 톤당이지? 아니 계산을 한 거잖아. 몇 킬로당 3.5였지? 10킬로인가? 10킬로에 3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키로에 3,500원. 오케이. 1킬로에 3,500원 맞습니다. 그래. 예, 예,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일반미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대충 2,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경제성이 있나? 예, 이게 자, 좋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식으로 직파를 한다, 그지? 했을 때 첫째 드론을 빌린다 했잖아. 예, 그럼 드론 빌리기 전에 논 정지 상태는 어떻게 하는데? 논 정비 상태를 미리 그 고랑을 조금 만들어 놉니다. 고랑을 만들어서 이제 드론으로 산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한 일렬로 좀 이렇게 편하게 심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식으로 한다는 거는 네. 여기 팽팽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일항을 만드는 거지. 일항을 만들어서 물을 대고 이제 체화시켜서 삭을 틔워서 드론으로 파종을 한다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럼 드론은 빌린다 이거지. 예. 어디서? 드론 빌리는 비용까지 이게 확인을 해봤는데 빌릴 데가 있나 이 말이지. 드론 지금 한 대가 1,200만 원 정도 하거든. 예. 농업용 드론, 농약 치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걸 빌릴 때만 있으면 좋아. 네. 그지? 근데 빌릴 데 없으면 구입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빌릴 수 있는 곳의 지역에서 땅을 하여튼 빌린다 가정하고 하면은 그거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돼. 네. 그거는 이제 시군농기술센터에다가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있잖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면 돼. 네. 자, 그러면 미국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항공기나 여기서 이렇게 종자를 파종을 하잖아. 삭이 난 걸. 네. 그러면 논이 이렇게 이제 일항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요 낮은 데로 몰리니까, 그지? 네. 낮은 데로 파종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발화를 해서 출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네. 단점이 있다 이거지. 무슨 단점? 이제 도복성이 심하거나 도복이 문제되지. 그럼 도복을 줄이려고 하는 방안은 있나? 저희가 규산을 조금 더 좀 130 ppm 정도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이제 물갈이도 계속 물갈이를 자주 한다고? 예. 그 물을 자주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 저희가 생각을 원래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제 흘려보내면은 그 제초제는 안 쓰나? 담아놨다가 흘려놨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힘드는 게 제초제 문제예요. 예, 직파의 가장 약점이 잡초방제라.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럼 물을 깊게 된다든지 제초제를 치니까 제초제 친 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돼? 강이 오염되지. 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썼던 그 제초제를 사용했던 그 물을 저장을 해뒀다가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링 한다 이거지. 예. 그걸 했다가 다시 리펌핑 해가지고 돌린다. 네. 그 비용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예, 그거는 우선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예. 일단 요 비용을 여기에 수익성을 계산하면 네. 자 키로당 그 50 완전미율 50 그지? 네.
완전미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지 98% 이상 되는 게 이제 50% 나오고 뭐 한 70% 되는 게 그 밑으로 나온다. 네. 이거지, 그지? 네, 맞습니다. 절반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 시바를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 생산된다? 전체 토탈 하면 250kg, 250kg 생산되겠지. 예, 시바르면. 맞습니다. 1헥타르면 얼마? 저희가 2.5톤씩 그 2.5톤씩 생산되겠지. 예. 그럼 여기 2.5톤, 2.5톤. 그러면은 자, 요거는 평균적으로 하면은 얼마예요? 3,500, 2,000원이니까 2,750원이네? 키로당, 그지? 예, 그렇습니다. 2,750만 원이니까 여기에 2.5톤, 5톤이니까 5 곱하면 5, 25, 5, 7이 35, 1억 3,750만 원 넘. 1억 3,700, 50 넘. 1억 3,700. 50만 원 정도. 그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1억 3,800 하자, 그럼. 네. 그럼 뭐 1억 4천 하자, 머리 아프니까. 1억 4천이지. 예. 그러면 1억 4천인데 10헥타르잖아, 요게. 예, 맞습니다. 1헥타르가 아니고. 1헥타르는 5톤일 때 그렇나? 예, 5톤에 5톤이면 5천 곱하면 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 10 헥타르당 아마 5톤 그렇지. 나올 겁니다. 10헥타르지. 네. 10헥타르 총 매출액이 1억 4천이다, 그지? 예. 맞나? 예. 그러면 1억 4천이면은 실제 생산비가, 투입비가 얼마라고?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총 한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400만 원. 예. 그러면 이래 하면은 1억 천 정도, 약 1억 천 몇백만 원 남겠네. 네. 순수익이네. 그렇습니다. 그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입비가 적게 들지? 이제 저희가 비료값도 계산했고 그러면 제초제 쓰는 거 다 계산한 거야? 제초제를 저희가 계산 안 했습니다. 제초제 비료는 비료값은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비료값 저번에 계산했었는데 비료 시비하는 거는 그것도 빌리가 한다 이거지? 예, 드론으로 같이. 너 살포하는 거는 무조건 드론 빌리가 임대해서 한다 이거지? 예. 너는 임차지. 빌렸어. 그 다음 콤바인 수확은? 저희가 콤바인 대여하는데 한 3일 10헥타르면은 길게 잡아봤자 3일이라고 10헥타르 생각합니다. 3일 하면 예. 근데 하루 이제 18만 원을 보통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기름값하고 해가지고 예.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 잡아야 되겠지? 기름값하고 이런 기름값까지 다 기름값이 하루에 대충 그렇게 나오나? 이래저래 30만 원 잡아야 돼. 일을 해봐.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1억 천에 한 1억 정도는 안 끝내? 네, 아마 그 그러면 정도 차이 10헥타르 하면은 1억의 순수익을 얻을 억대 수- 연봉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지? 예. 근데 내가 좀 이따가 약점을 다 잡아낼 테니까 더 구체화시키라고 지금부터. 지금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 너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발화시키는 거 발화 비용 종자대 투입 그 계산 넣었나? 네, 그것까지 발화랑 종자 비용까지 다 그건 해서 얼마인데? 저희가 10헥타르당 1,560만 원 정도. 발화시키는 데까지 예. 체화시키는 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조시켜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값은 따로 계산 안 했지. 예, 물값은 물값은 같이 뭐 쓴다고 가정하고 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지? 그 외에 제초제 그 다음에 개군 작업은 로타리 하나? 지금 마른 로타리 칠 거야 아니면 물 로타리 칠 거야? 로타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냥 로타리만 물 경우는 로타리? 안 하고 전기 경우는 안 하고 로타리만 친다 이거지? 굳이 경운을 할 필요가 있을까?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가정하고 예, 하고. 그렇게 계산해. 그래 해도 그러면은 그 외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게 이제 물 대는데 그 비용은 인건비 계산 안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중간 낙수하고 하는 거야 뭐 해주면 되고 그지? 네, 중간 낙수하고 그다음 병해충 발생 예찰하고는 그거는 자동화 되나? 병 발생하면은 농약을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너거든
지금 친환경 재배나 GAP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재배다. 예. 관행 재배다 그지? 네. 뭐 화학비료 뭐 마음대로 써도 한다 되고, 이거지. 예, 뭐, 네. 배 품종은 뭘로 할 건데? 품종 저번에 그거인데. 네, 액미는 그거 그거야 그거 그 잡초. 응? 품종까지 한번 일단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밥맛이 좋은 거는 대체 통상적으로 도복이 잘 때 잘 썰어져. 그럼 직파를 하면 잘 썰어지니까 특히는 담수직파잖아. 담수직파는 물이 있는 조건에 하니까 얘가 발화를 해가 숨을 쉬려고 위로 자꾸 올라오잖아. 그럼 줄기 신장이 과하고 뿌리 발육이 늦어. 약해. 그러니까 잘 썰어져. 그러니까 제초제가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약점이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직파 적응성 벼 품종을 일단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직파 적응성 벼들은 대체적으로 밥맛이 없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 중간선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내 보고 이제 질문을 주면 나는 이제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고품미가 있고 일반 양질미가 있잖아. 고품밀은 품질이 아주 좋은 거, 밥맛 좋은 거, 그지? 뭐 영어진미부터 일품, 일미 많이 있잖아 지금 추청하고 많이 나와 있죠. 요즘 또 새청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심으면 얘들이 도복만 안 되고 병충해 저항성만 극복해주면 괜찮은데 얘들이 약하다 이 말이지. 통상적으로 특히 직파했을 때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이걸 기술적으로 극복하겠다 하는 멋진 기술만 있으면 돼. 그 없으면 이제 황당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지. 여기서 더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봐라. 철분제 쓸까? 참고로 이제 미국에 하나를 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알려주면 미국에서도 직파를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은 자국민 소비는 별로 안 해요. 다 수출하려고 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주로 하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소위 자포니카를 재배를 하잖아. 나머지 알칸사라든지 미시시피 저런 데는 거의 다 인디카를 해요. 멕시칸들이 먹는. 거의 그래요. 근데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입맛에 맞는 거는 아주 고품미잖아. 그 고품미를 재배하다 보니까 어때? 효율이 있다. 수리진대. 도복 문제 되잖아. 그러면 물을 자주 떼야 되잖아. 간단 관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제초제 쳐놓고 물을 빼니까 오염된 물들이 하천 강으로 흘러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용을 리펌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비용의 문제라 했지. 더 코스트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땅이 원체 넓잖아. 그죠? 그 갈대, 억새, 그 넙지대를 하나 조성을 해버리는 거야. 아주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거쳐가는 거지. 거쳐가고 그걸 조성을 해놓으니까 막 기러기들, 새들 있잖아. 꽉 모여드는 거야. 그럼 관광객들이 그 사크라멘토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이 그거 보러 다 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배 재배한다고 농약 많이 친다고 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새가 너무 예쁘고 좋거든. 그 섭지 자체 조성이. 그러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조성을 해놓고 걸러서 내려가잖아. 걸러서 내려가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그런 냄새, 악취가 난다든지 수질 오염 문제가 훨씬 줄었다는 얘기지. 이것까지 얘기해 줘 보면 답 다 가르쳐 준 건데. 어쨌든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만한 땅이 없어요. 본집에 그죠? 그럼 임팩트 있게 가야 되겠지. 뭔가를. 그걸 찾으라. 진행해봐. 그 저번에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막 재배를 저희는 활용하여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수막 재배. 예. 뭐하는데 수막 재배 하네? 하지? 이거 시설 농가의 보온을 위해 근데 경관 작물을 바뀌어가지고 바꿔야 되나?
너는 핵심이 별을 한다 했잖아. 네, 저희는 일단 별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여 그렇지. 다양한 게 좀 창출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바뀐 게 저번이랑 경관작물을 원래 핑크 뮬리로 하려 했었는데 저희가 해열이 배치로 바꿨습니다. 해열이 배치가 이게 요새 또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풋거름으로 활용하여 또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양 이용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종자가 시바르당 한 3kg 정도 파종을 하더라고요. 이 헤어리 배치를. 그래서 저희가 10헥타르니까 종자 300kg에서 가격은 이 정도 되는 걸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정도 하지 말고 말을 해야지. 예,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헤어리 배치 이거 생육 기간은 10월에서 한 4월 정도 되고요. 사료용으로 판매한다면 이게 식물체가 1kg당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헥타르에 300kg 생겼고 10헥타르면 3만 kg이 생산되더라고요. 이걸 판매한다면 2억 7천만 원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잠깐 진행하기 전에 계산 착오가 있는데 네. 혈이 배치 1kg가 9,000원 한다고? 예,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인가 봅니다. 야, 혈이 배치 1kg 이제 9,000원 하면 나는 1년에 100억 벌겠다. 그거 안 돼. 정보가 그럼 잘못된 그럼 1톤에 얼마고? 1톤에 9천만 원 아니야. 예. 그지?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네요. 1000 곱하면 900만 원인가? 네, 900만 원. 1톤에 900만 원이면 바이오매스 그게 시바르당 얼마 생산되냐 하면은 네. 아무리 뭐래도 300kg 생산되는데 네. 그럼 시바르당 300kg면 300만 원, 270만 원이잖아. 예. 1헥타르면 하면 2,700만 원, 3천만 원 아이가. 예. 그거면 혈이 배치만 해도. 예. 모르지 그게 건물증인지 건물증이만 그래 된다. 네. 그 생체증이면 얘기가 다르다 말이지. 어쨌든 좋다 그래. 네, 이제는 녹비작물 풋거름 이용하고요. 또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다 직파를 할 계획이죠. 이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모판도 사용 안 하니까 이게 투입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력이 또 절약되니까 이게 노동력의 수익화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면 지금 직파 재배는 이형 재배에 비해서 저 재배 비용이 30% 저감이 돼. 네. 정확히는 27.8% 정도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아까 저 2조 3조제 예, 예. 다 어디 갔는지 3조 저 스모킹 조 얘기한 데처럼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아주 절감되지.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한 40% 저감이 돼. 만약에 이제 도보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고품질 밀을 생산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럼 그게 이제 기술이지. 예. 일단 거기에 지금 이제 이양을 하느냐 직파를 하느냐 현대식 직파에서는 그지? 현대식 직파에서는 거의 28% 30% 잡으라고. 30% 비용이 저감된다. 그럼 너가 이제 지금 2니까 1도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직파가 여러 개 있잖아. 예. 그러면 미국식 직파를 할 거냐, 항공 직파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거 하고 있는 이랑 직파를 할 거냐, 예. 아니면 무는 전파가 나온 게 있잖아. 그걸 할 거냐, 그걸 너가 기술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봐봐. 예. 어느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을지. 네. 그걸 비교해 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 기능은 저거는 내가 이제 너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국회라든지 해서 이 논이 이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그 지원을 해 달라. 그 지원을 뭐 농민분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논에 이제 지하 수온이 있잖아. 예. 함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지금 이제 우리가 탄소 쪽도 논을 임야를 가꾸면 1헥타르당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70만 원 이런 게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관리를 했을 때 얘기야. 그럼 1헥타르 하면 뭐 한 700만 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목 병행을 하면서 이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가 돼야 돼. 그거는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렇게 1년에 뭐 70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2억 들 수도 있거든. 네. 그런 좀 허점들이 지금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게 저탄소 이제 그 위원회가 열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농업 분야는 뭐 내가 진행을 하면 되고, 또 공업 분야 있고 여러 분야, 산림 분야, 해양수산 여러 분야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근거가 없으면 그냥 뭐 이렇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 보존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그 네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그 지하 수온 함량해서 뭐 올려봐봐. 저희가 이게 그걸 봐라. 수막재배 그 말만 툭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잖아요. 비와하는데 수막재배 왜 하지? 이래 나오거든. 저희가 이게 투수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해서 그렇죠. 지하수원을 만들자는 의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수온을 함량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다. 네. 그지? 그러니까 1년에 강우량이 1200ml다 하면은 거의 흘러보내는 게 900ml잖아. 예. 실제는 한 300ml 밖에 논에 이용 안 되거든? 비 오면 뭐 물고 다 파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몸두렁 강화 작업도 해야 되고, 투수도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하수를 우리가 바로 펌핑해가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자는 거지. 그러면 어떤 놈? 만약에 뭐 비가 한 2달 안 온다 하면 뭐 난리 날 거 아니야. 한 넉 달만 비 안 오봐라. 나라 뭐 망하는 거지. 그만큼 위험한 거야. 그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지하 수온밖에 없다 이거지. 그지? 작업할 수 있는 쪽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하수 오염 안 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수를 검사하는 항목들이 다 있어요. 320가지인가 다 있어. 그 중에서 한 30여 가지만 핵심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 음용수로도 가능하게끔까지 할 거냐, 그냥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지하수만 농업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뭐 농업용까지만 하더라도 크긴 크지. 그러면 그 물을 지하 몇 미터 우리가 관정을 파면은 물이 펌핑이 될 건가, 그지? 그런 부분도. 그럼 질산염이 가장 핵심이잖아. 예. 그럼 질산염 농도를 뭐 예를 3ppm 이하로 맞출 거냐? 그 여기저기 어디 뭐 지역에 가면은 8ppm, 12, 20ppm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 상당히 좀 그렇잖아, 그지? 예. 그런 것들이 친환경으로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미꾸라지를 잡아오는데 미꾸라지를 어떤 식으로 키울 거냐. 예. 뭐 너거는 저 위에 가서 잡아온다 하는데 그 계곡에서 잡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걸 언제 하나 이 말이지. 그래서 일단 시중에 지금 미꾸라지 하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 예. 거기서 이제 종충을 가져오는 거지. 가져오는 사오야 되지. 그래서 이제 투입했을 때 미꾸라지가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뒷도구직이지. 예. 뒷도구하고 둔벙하고 만드는 그런 걸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지. 끝버리를. 아니 이거 가운데 빨간 거 누르면 해봐라. 이번에 왕교로 바이오차를 저희가 생산 만들기로 했는데, 그 왕교로 또 다른 밑에 놔두면 된다. 응. 가정용 멀칭제 베딩을 판매할 건데요. 하단에 이게 뿌려주면 보온 효과 및 잡초 억제 효과가 있고, 수분도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애완동물 키울 때 그 밑에 깔아주면 이게 벌레 퇴치도 되고, 냄새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파리의 번식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좋아서 바로 뭐 기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공 비용을 한번 보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지. 가공 비용 왕개 11kg 13,000원.
그 다음에 12,650kg 마이너스 1,500만 원. 아, 그게 1,500만 원 정도가? 이게 그건 어디서 나온 건데? 그 양이? 이거는 저번에 바이오차 이거 할 때 한 양인데 지금은 아직 계산을 추가를 안 했어요. 계산 안 했고, 일단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 이거지? 왕개 부산물, 그 바이오 프로덕트를 부산물 하나, 왕개 하나만 가지고 갈 거야? 네. 그럼 다른 거는 벼어서 부산물은 활용 안 하나? 네. 미강, 쌀개 이런 건 안 할 거가? 그러면 저희가 약간 키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배를 하는 게 왕조로만, 낫다고? 네. 그냥 왕개 네. 남들이 뭐 싸게 파는 이걸 활용한다 이거지? 네. 그런데 왕개만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 때 바이오차가 괜찮을까? 문제가 없을까?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T라는 걸 알고 있지? 차콜이라는 거 알고 있지? 바이오매스 플러스 차콜이야. 그럼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지상부 그 식물체라. 식물체 플러스 그 차콜은 그거 뭐라 그러노? 숯 있잖아, 숯. 그 의미거든. 그럼 저것은 우리가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태우면 저게 안 만들어져. 그 산소가 없는 신기 조건에서 저걸 만들어야 돼. 그 온도도 300, 400도씨에서도 만들 수 있고 700도씨 이상, 600도씨, 700도씨 이 사이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퀄리티 면에서 보면 700도 정도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탄소 포집 효과가 뛰어나. 뭐 그런 여러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작물 생육에 있어서는 저게 해가지고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드 이런 데 넣잖아 하면은 딸기라든지 이런 채수류, 과채류 이런 것들 생육이 좋아져.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화단하고 화분 원에 멀칭제로 사용하겠다 이거네. 네. 그러므로 해서 보온 효과하고 잡초 방제 효과, 그런 수분 관리 요걸 가져온다 이거네. 그러면 거기는 없지만은 지금 그러면 바이오차를 만들고 두 번째 남은 그 안 만드는 거는 깐다 이 말이네 한마디로. 그지? 멀칭제로 쓴다 이거네. 그럼 사갈 사람이 별로 있을까? 응? 그 저 효과 같으면은 차라리 비닐을 덮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덮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거하고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부직포와 비닐의 단점을 기술을 하고 반드시 완결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뭔가를 제안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애완용 및 벌레 퇴치용, 그 말은 저거 하면 반려동물의 예를 들어서 응가를 했을 때 또는 소변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쓴다 이거잖아. 지금 축사에는 일부 쓰고 있잖아. 버섯 배지 만들 때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튀기거든. 압착하게 빵 튀겨가지고 지금 그냥 깔아놓으면 완전히 그 부드럽지가 않아. 터프해서 이게 피부 손상이 가거든. 그래서 팽윤왕개라 그래.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벌레 퇴치용은 저기 맞나? 지금 어디서 나온 줄 알고? 좀 찾아본 건데요. 애완용도 저희가 가정용이니까 뭐 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밑에 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또 천년이고 그래서 벌레가 거기에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게 조금 벌레 퇴치가 되나? 네,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일단은 적었는데. 저거는 벌레 퇴치용이라고 말하는 게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벌레 발생 감소 아니야? 그 뭐 말이냐면 똥오줌을 예를 들어서 사놓잖아.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뭐 구더기나 이런 게 파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왕기를 깔아 놓으면 거기 믹스웰 되잖아. 믹스돼서 냄새도 적게 날 뿐더러 그게 이제 왕개가 일정 부분 수분을 흡수를 해버리잖아. 그럼 수분이 부족하고 하니까 파리가 예를 들어서 알을 놓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 거시기가 안 생기는 거 그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럼 퇴치용이라기보다는 말이 좀 달라져요. 그 벌레 발생 저감이라든지 뭐 네. 그런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고 발생 저감 그 100% 천연이고 사람과 동물에게 유해하지 않다. 성충의 산란을 억제해서 파리의 번식을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방금 내가 했던 그 말이네. 그러면은 그걸 그 발생 억제라 하든지 저감이 맞겠지. 그러고 또 뭐 아 그리고 저희가 왕겨로만 사용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 첫 번째 가공하려고 했을 때 왕겨를 사용. 그러면 1차적으로는 경제성 평가를 하라고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왕개가 필요하고 그 많은 재배 면적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러면 농가분들이 다른 데 안 팔고 너한테 꼭 팔아야 되는 이유 그럼 농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1톤에 지금 뭐 10만 원 한다 그러면은 꼭 다른 데 안 팔고 너한테 줘야 되는 이유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제? 네.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주면 쌀을 사준다든지 네. 자기들이 농사 지으면 네. 뭔가 있어야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아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 저희 바이오차 만들 때 나오는 그 액비 있잖아요. 그거를 그 왕겨를 판매하신 거기 재배지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싸게. 싸게. 그걸 구체적으로 해라. 시중가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에 네. 제공해 주겠다. 네.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가면 그걸 스프레이 했을 때 네. 벼 생육에 도움이 되나 그리고 품질에 도움이 되나 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구체화 시키라고. 아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